자, NCS 특강 단순한 계산 문제 기초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우선 소인수분해부터 합니다. 소인수분해. 자, 소인수분해는 들어보긴 들어봤죠. 자, 인수라는 것은 뭐냐면 약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약수. 자, 요 개념만 인수하고 약수하고 개념만 같다는 걸 알면 좀 쉬웠을 텐데, 그럼 소인수는 뭐냐면 인수 중에서 소수. 그럼 또 소수는 뭐냐? 소수는 약수가 1과 자신밖에 없는 거를 소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2 약수가 1, 2 3 약수가 1, 3 이런 것들을 소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4 약수가 1, 2 4. 자,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게 들어가면 이런 거를 합성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 할 때 이런 거를 봤을 거예요. 자, 12를 소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2, 6, 2, 3. 그래서 12를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자, 아까 인수를 약수라 그랬죠. 그러면 약수는, 자, 12의 약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12의 약수. 무조건 약수는 1 들어가니까 1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3,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곱해서 4, 요거하고 요거 곱해서 6, 세 개 다 곱해서 12. 그래서 인수는 약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된 상태에서 각각 하나씩 써준 다음에 마구 곱해주면 바로 그게 약수가 됩니다. 자,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2는 다시 쓰면 2가 2개 있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1이 아니라 여기 2의 제곱이면 1을 쓰고 2를 쓰고 2의 제곱을 쓰고, 3이 있으면 1을 하나 써주고 3을 하나 써주고, 그래서 요거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12.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한 1, 2, 3, 4, 6, 12 이렇게 약수가 6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제곱이면 항상 요 2의 제곱의 약수를 1부터 2의 제곱까지 쓰고, 3의 약수를 1, 3 이렇게 쓴 다음에 서로를 곱해주면 바로 그게 여기에 약수의 개수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요 원리를 적용하면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했는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왔다고 하면 얘는 약수가 모두 몇 개나 되냐 그러면 3보다 하나 더 큰 거 4 곱하기 얘보다 하나 더 큰 거 3에서 전체 12개의 약수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210. 자, 210을 소인수분해 할 겁니다. 2, 1, 0, 5. 자, 2로 안 되니까 3으로 하면 3, 3, 3, 5, 15. 3으로 안 되니까 5, 7. 그래서 210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10의 소인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 인수 중에서, 약수 중에서 소수니까 2, 3, 5, 7. 이게 바로 210의 소인수가 되고, 그러면 210은 약수가 모두 몇 개나 되느냐 그러면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1을 다 안 써줬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더 큰 거 2, 2, 2, 2. 그래서 전체 곱하면 16개의 약수가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인수 분해가 2의 제곱 곱하기 3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의 약수는 모두 몇 개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거 3,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거 4, 하나 더 큰 거 2. 그래서 전체 24개가 약수에 있는데, 자, 문제에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 상태를 써주고 나서 이거의 약수가 아닌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면 요거는 요거의 약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2의 제곱 있고 여기 3에 3개 있는데 3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도 2에 2개 있고 2개 있고 3에 3개 있는데 하나밖에 없고 5 하나 있고 그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하셔. 여기는 이 2개밖에 없는데 이 3개가 나온다. 그럼 얘는 약수가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쓰는 수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4, 9, 16, 25, 36, 49, 64. 자, 찾았죠? 자,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고 5의 제곱이고 6의 제곱이고 7의 제곱이고 8의 제곱이고 쭉 나가는데, 자,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인수 분해를 하면 다 지수가 짝수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64 소인수 분해하면 2, 32, 2, 16, 2, 8, 2, 4, 2, 2. 그래서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제곱. 그래서 요 지수가 다 짝수가 나와요. 자, 36도 마찬가지예요. 36, 2, 18, 2, 9, 3, 3. 그래서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서 요 지수가 다 짝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수의 특징은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고 했죠. 자, 여기 제곱하고 제곱 둘 다 짝수니까 이렇게 빼주면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써주고 이렇게 하나 써주면 2, 3은 6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어. 아니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는데 얘는 3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수의 제곱이 되지를 않죠. 그러면 여기다 어떤 수를 곱해야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느냐 그러면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으니까 3 하나만 더 있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지수가 다 짝수가 됐으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 되냐면 2개니까 하나만 써주고 3 2개니까 하나만 써서 6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이게 12가 되겠죠. 4, 3, 12. 그럼 12에다가 3을 곱하면 36이 되니까 얘는 6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응용돼서 나오냐면, 자, 24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4를 소인수 분해해서 2, 12, 2, 6, 2, 3. 그러면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얘도 홀수,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도 홀수. 그럼 어떤 수의 제곱이 되질 않죠? 그러면 뭐를 곱해야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느냐 그러면 2가 3개 있으니까 하나 더 곱해주면 2가 4개가 되고 3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더 곱해주면 3이 2개가 돼서 지수가 짝수가 됐죠?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 되느냐 그러면 이 4개니까 여기 제곱 썼으니까 이렇게 2개만 써주고 3 2개니까 이렇게 하나만 써서 4, 3, 12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이게 24인데 24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6을 곱하면 12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24에다가 6을 곱하면 12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24에다 6 곱하면 144가 되고 12를 두 번 곱하면 14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NCS 특강 책을 보니까 수리 영역 부분에서도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강의하는 게 꼭 거기에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기초 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요걸 토대로 하나씩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로가 105cm고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가로가 105cm고 세로가 90cm,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벽에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의 모양의 카드를 빈틈없이, 자, 여기에다가 타일을 붙이는데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을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타일은 한 변의 길이가 몇 cm가 되고 요 타일은 몇 장이나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능한 한 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바로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예요. 최대 공약수.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타일을 붙이는데 조그맣게 1cm, 1cm 정사각형을 붙이면 이쪽으로 105개를 붙이고 이쪽으로 90개를 붙이니까 엄청나게 많아지죠. 이제 그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큰 정사각형을 붙인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될 수 있으면 커야 되니까 여기에 딱 맞아야 되니까 남는 부분이 없이, 그러면 요 길이는 105의 약수가 되고 또 요 길이는 90의 약수가 되겠죠. 그러면 90하고 105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5로 나눠주면 18이 되고 21이 되고, 자, 또 3으로 되겠죠. 3, 6, 18, 3, 7에 21. 더 이상 안 되니까 최대 공약수 15. 그러면 여기가 15cm, 여기가 15c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15cm가 되고, 그러면 이런 타일은 몇 장이나 붙여야 되느냐? 그러면 105 나누기 15 하면, 여기 있죠? 105 나누기 15 하면 7장. 이쪽으로 7장을 붙이고 90 나누기 15 하면 6. 이쪽으로 6장에서 7장, 6장, 7, 6, 42. 전체 42장의 타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설명해 줄게요. 자, 이 문제에서 보면 최대 공약수는 5 곱하기 3이고 최대 공약수는 5 곱하기 3이고 최소 공배수는 여기서 5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7 이렇게 되죠. 자, 최대 공약수는 5 곱하기 3이고 최소 공배수는 밑에 있는 거 쭉 다 곱해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두 수를 곱하면 두 수 90하고 105를 곱한 거하고 같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수를 곱한 것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90은 어떻게 되냐면 90은 5 곱하기 3 곱하기 6이 되겠죠. 5 곱하기 3 곱하기 6. 그 다음에 105는 5 곱하기 3 곱하기 7. 5 곱하기 3 곱하기 7. 그래서 90하고 105를 곱한다는 건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곱하면 5가 하나, 두 개 있고, 여기 5가 하나, 두 개 있고, 3이 하나, 두 개 있고, 3이 하나, 두 개 있고, 6, 7. 그래서 두 수를 곱한 수는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곱한 수하고 같다. 자, 이게 숫자가 크니까 조금 작은 것 갖고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10, 12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요거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2, 5, 6. 더 이상 안 되죠? 자, 두 수 10, 12. 두 수를 곱하면 120. 자, 최대 공약수 2. 최소 공배수 요거 2 곱하기 5 곱하기 6.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6. 그래서 2는 4, 4, 5, 20, 120. 그래서 두 수를 곱하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곱한 거하고 같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중2 과정에서 배우는 지수 법칙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 있어요. a의 제곱이라는 건 한 번, 두 번 곱한 거고, 세제곱이라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한 걸 다시 곱해주니까 a가 5개가 된다. 그래서
지수 법칙에서 곱하기가 나오면 지수끼리 더해준다. A의 5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 있으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의 제곱, A의 5제곱. 그러면 A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고 A 2개는 하나, 2개 있는 거니까 2개 지어지고 2개 지어지니까 결국 3개만 남는다.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 법칙에서 나누기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응용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2의 a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했더니 8이 됐다. A 값을 구하라. 자,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a제곱 나누기 2의 제곱.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자, 다 및, 요 큰 글씨를 및, 작은 글씨를 지수라고 하는데 밑이 다 2로 통일됐으니까 요것만 갖고 계산을 하면 돼요. 자, 2의 나누기니까 a 빼기 2가 되고 2의 세제곱에서 여기 2 똑같으니까 결국 a 빼기 2가 3하고 같아야 된다. 결국 a는 5가 된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지수 법칙에서 풀었고 고등학교에서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풀었죠. 그래서 a가 5가 된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조금 응용 문제인데 4의 제곱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 이게 만약에 이거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곱하기가 나오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2 다 더해서 8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4는 2의 제곱 8 그래서 2의 제곱이 8개 있으니까 결국 8에 2가 16개 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얘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이기 때문에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곱하기의 원리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5가 몇 개 있다? 이렇게 돼서 곱하기 원리 배울 때 5 곱하기 3이다. 그럼 곱하기 3이라는 건 5를 3번 더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3을 5번 더하고 똑같겠지만 자, 얘는 4의 제곱을 몇 번 더했다? 4번 더했다. 그럼 결국 곱하기 4하고 똑같다. 그러면 4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4니까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요거를 바로 더해주면 4의 세제곱이 된다. 그럼 다시 4라는 건 2의 제곱이니까 거기에 다시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2의 6제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을 암산으로 한번 해보세요. 125 곱하기 7 더하기 125 곱하기 3 바로 답 나오나요? 자, 이건 125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분배 법칙, 중3 때 배운 인수분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 윗단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125 곱하기 7 더하기 3 125 곱하기 10 자, 결국 세 개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써주면 쉽겠죠? 125 곱하기 10 그러면 1250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 10을 7 더하기 3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니까 똑같이 1250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더하기 이렇게 한번 풀어주니까 이거를 분배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묶어주고 아 얘는 10이구나 그러면 125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중1 때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여기가 5 그러면 파이 r 제곱해서 여기다 5 집어넣으면 25 파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6학년 때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5 곱하기 5 곱하기 3.14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6학년 때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원기둥이 있는데 반지름이 5cm고 여기가 10cm일 때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건널비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전개도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5cm가 되고 여기가 10cm가 되고 건널비는 말 그대로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다 더하는 거니까 자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3.14 곱하기 그런 거 두 개니까 2 더하기 요 길이는 원의 둘레하고 똑같으니까 파이 r 제곱하면 원의 넓이 2 파이 r 하면 원의 둘레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파이 대신에 3.1 썼으니까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3.14 그 다음에 이 둘레는 결국 얘하고 똑같으니까 높이 10 이거 계산하면 바로 이 원의 건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친구들은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이거 더해줘서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틀리냐면 곱하기 하는 과정에서 덧셈 뺄셈에서 틀리니까 뺄셈은 안 나오겠지만 덧셈에서 틀리는데 자 우리 애들은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푸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5 암산으로 해봅시다. 5, 5, 25 25 곱하기 2, 50 50 곱하기 3.14 이렇게 되고 얘는 2, 5, 10 여기 또 10 있으니까 10 곱하기 10 100 곱하기 3.14 자 결국 3.14 50개 있고 3.14 100개 있으니까 3.14가 150개 있다. 요거 한 번만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우리가 NCS 특강을 보면 계산 문제가 뭐 더하기도 있고 뭐 평균 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산을 어느 정도 빠르게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가 중요한 거니까 자 대충 보면은 계산을 빨리 하는 요령을 좀 습득을 해서 계산을 했으면 좀 더 계산하는데 좀 시간도 단축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요거하고 관련돼서 또 하나 중3 때 나온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중2 때 합차 공식 자 a 더하기 b a 빼기 b 자 이걸 합차 공식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거 전개하면 a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곱셈 공식 얘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오면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고 중2 때 배운 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곱셈 공식 중3 때 배운 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 인수분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준다.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와 관련돼서 어떻게 수하고 응용이 되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98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계산하라. 그러면 물론 98 곱하기 98 곱하기 해서 답 나온 다음에 거기서 4 빼주면 답은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풀어야 되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98 더하기 2 해주고 98 빼기 2 해주면 98 더하기 2는 100 98 빼기 2는 96 그래서 96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죠. 계산을 빨리 하다 보면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빼주는 거야. 한 번 더 해주면 100이고 빼주면 96이니까 9600 바로 한 3초 내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